중국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2.5단계로 되었죠. 그리고 9월 6일 이것이 이제 끝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일주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 이러한 단계, 이러한 그 방역 단계 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 평수가 크거나 작거나 또 그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모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것을 써라 하고 요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 불편함을 참아내고 협조해야 한다. 그렇게 정부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하면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방지가 되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출입 명부를 작성한다고 해서 사람 사이의 거리가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길을 지나면서 식당을 들여다보면은 식당의 상황에 따라서 밖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마스크 안 쓰면 눈총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식당 안에 들어가면 마스크 벗고 크게 이야기하면서 음식 먹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단 식당에 들어가면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들어갈 때 출입 명부를 작성한다.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출입 명부 작성, 이거 왜 하는가? 그것은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그 본질입니다. 진실인 것이죠. 어떤 행정 편의를 쉽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추적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확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전 국민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정부는 이런 방역 업무를 한다. 또 확진자 동선을 조사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 공무원들에게 자기 그 고용한 인력에게 세금을 주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4월에 아마 이 거리두기 공문 나온 거 봤을 겁니다. 그것이 그 토대가 되는 것인데 거리두기 하게 되면 감시인을 두게 되어 있죠. 시설은 시설마다 또
바깥에서는 구간마다 이거 2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조사관 부족하다 하면서 필요한 숫자만큼 뽑아서 가동하고 있을 겁니다. 방역 공무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관리본부 이거 가지고 조직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 뭐 청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3중, 4중의 감시체계가 있고 국민은 그 감시체계 가동을 하는데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두고 모든 국민에게 이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자기가 언제 어디 갔었다. 사실은 이게 손으로 쓰는 명부가 있고 또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입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동선이 자동으로 그쪽에 입력이 돼버립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꼬리표를 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정부는 자기네가 그 일 하겠다 하고 세금 가져가고 또 자기네 사람들 갖다 쓰고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또 이와 같은 일을 해라. 그러면은 역학조사관이라든지 또 이 감시인들, 방역 요원들 대폭 줄여야 하겠죠. 다 해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만 또 거기 참고 또 복종해라, 협력해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자들은 순순히 복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 탓을 하는 것이죠. 이들 또한 국민 탓을 하는 겁니다. 하늘 같은 손님에게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손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인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명부를 작성하라고 한다.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영업 정지나 벌금 이런 식으로 가게에 불이익이 있는데 손님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가게 주인이 손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러한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위법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 바로 이러한 출입 명부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그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음식물 판매를 거부한 이러한 상인들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살펴보고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것이 코미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커피 전문점에서는 포장만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커피인데 거기서 마시지 못하고 그냥 주문해서 포장해서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 점포에서 의자는 다 치워버리고 입구에 직원이 앉아서 이 출입명부를 작성을 시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그 자리에서 먹지도 않는데 그냥 주문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문 밖에서 그냥 주문받아서 주면 안 되겠느냐. 출입명부 작성하지 말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출입명부는 손으로 쓰는 수기명부 방식이 있고, 휴대폰 QR코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자영업자 등에게 내린 그 공문을 보게 되면 수기명부 방식의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지자체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헌 위법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국민이 왜 커피 판매하는 그 직원에게, 음식 만드는 식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 행정명령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국민들은 밥 한 끼 먹겠다고,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마치 실험 관찰용 비둘기들처럼, 개들 보면은 이렇게 발목에 그 제법 큰 발찌를 채우죠. 거기 인식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적 장치가 달려 있는, 이제 이러한 발찌를 채우겠다 하는데 스스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그런 것인지 알고 하는 국민도 있고 모르고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출입명부 작성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출입명부 작성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음식을 팔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음식 판매는 금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음식 판매는 금지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판매하는 음식을 사기 위해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출입명부라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내놔서 게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수기 같은 경우는 현재 게시되고 있죠. 그 근처를 오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식당, 커피숍, 또 회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영업을 중지시키면 됩니다. 셧다운 하는 것이죠. 일제히 전체가 다 셧다운을 하면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만만한 게 국민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포장 판매, 테이크아웃이나 또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경우에도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거 문제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출입명부 작성의 그 문제점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 헌법 위반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근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국민 통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지금 행정명령을 발해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인 감찰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뉴스는 이 수기명부에 기록을 한 것, 그러니까 무슨 노트 같은 데다가 개인 인적 사항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을 그냥 두고 마치 그 식당에 갈 때 미리 그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가지고 밖에다 그냥 두니까 근처를 오가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식당 주인 당연히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수집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차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문재인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 출입명부 작성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9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QR코드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생성된다. 이름과 전화번호, 위치와 시간 등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역 당국에 전달하는 식이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QR코드를 찍은 가게의 사장님은 이 같은 정보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만 의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게 주인이 나쁜 인간일 수 있다.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악용할 수 있다.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괜찮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수기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기재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 허위기재 누가 합니까? 이들의 말은 일반 국민이 허위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단체 손님이 왔을 때 누락 명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국어도 제대로 못 쓰는가 싶은데 어쨌든 단체 손님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록이 되지 않고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QR코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손님이 나쁜 인간들이다. 그런 뜻이 되죠. 국민이 나쁜 인간들이다. 국민만 감시 잘하면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정보 전문가 김 씨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합니다. QR코드를 사용하면 명확하게 방문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기 때문에 자기들 편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쪽 사정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그렇겠죠. 문재인 민주당이 편리하다. 그런 겁니다. 또 가게에서 임의로 이러한 정보를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수기 작성보다는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나쁜 인간이다. 나쁜 짓은 가게 주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수기 작성보다 QR코드가 개인정보가 더 잘 된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추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게다가 저장해서 이동도 하고 더 활용하기 편하다. 이런 점에서 수기 작성보다 QR코드가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를
도외시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문가가 그쪽이 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눈으로 노트에 적힌 것을 볼 수 있을 때만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를 수집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는 정보가 저장되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 걱정이죠. 이 정보화 시대에. QR코드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방역 당국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네이버, 카카오는 원칙을 지킨다. 너희들 국민이 사고뭉치다. 이런 마인드가 바탕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국민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에게 있어서 국민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나쁜 인간들이고 틈만 나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인간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으로 국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시하고 또 감시하고 계속 나무라고 무엇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뒤에 벌금이나 혹은 실제로 자유형을 부과하겠다 하는 그 협박을 꼭 붙여서 내보낸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일상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보고 있다. 국민은 피지배민이고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고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 하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용소에 있는 죄수, 문재인 민주당이 요구하는 질서에 복종하는, 줄을 서라면 줄을 서고 평소에 명찰을 달고 다니라면 달고 다니는 그 유태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겉옷에 자기는 누구이고 어디 살고 있고 자기의 신분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적어서 달고 다니는 수용소의 죄수, 우리 국민의 오늘 모습이 바로 이렇다.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국민의 그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이것이 누출되는 문제, 이것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지 수기명부보다 QR코드가 더 좋다. 이런 세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집하기에 더 편하니까. 그리고 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국민을 구슬리는 것이 저 믿지 못할 가게 주인에게는 눈가리개를 씌워줄게. QR코드는 그는 읽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구글, 페이스북 이런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이 저지르는 나쁜 짓, 그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각 정부는 바로 이런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들이 이러한 위반 행위한 것을 찾아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로도
여러 차례 나왔죠. 그렇다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 기업이다. 이 정보에 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 같은 그런 동일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또 어떤가? 이제 이런 기업, 그러면 정부는 어떤가요? 문재인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감찰하고 그러는 정부다. 그런 세력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믿을 수 없겠죠. 이렇게 봤을 때 뉴스에 보도된 가게 주인이라든지 먼저 온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읽는 다른 손님들, 뒤에 온 손님들의 문제, 분명히 이게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이러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소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것은 개인 범죄가 될 것이다. 그렇겠죠. 개인 범죄는 뭐냐 하면은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악용한다. 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돌린 정보를 가지고 스팸, 광고 메일을 보낸다.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그 중에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식당 주인이나 뒤에 온 손님들은 그 앞에 이름 적어 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특정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인가? 또 보수우파 성향의 SNS 활동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언제 누구누구하고 만나고 다니는지 이런 것에도 관심이 없겠죠. 그렇지만 바로 이런 내용,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고 수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 당국, 또 정부의 하수인, 나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또 정상적인 정부에서 그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하고 주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지 하면서 감시를 받는 것이 정부 당국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개체들,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의 범죄, 국가 조직, 국가 기관의 범죄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그야말로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차원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CCTV도 지금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누가 무엇을 먹는지 또 무엇을 사는지 하면 이런 것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 연구를 하는 사람들, 어떻든 각처에서 이런 정보를 돈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많이 존재하죠.
또 이러한 정보가 양적으로 많으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가 내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에서 이 일을 전담한다고 하면은 전체 정보가 다 집적되어 있겠죠. 모여 있겠죠. 이 경우에는 그 정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주 양심적이고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대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절대 못 믿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AI라 하더라도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있다, 그렇게 되면 상품을 구매시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정책을 수용시키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기관들, 여기에서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할 겁니다. 이제 거기에는 정부 당국도 있고 기업도 있고 앞의 것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또 이런 정보에 목말라 하고 돈을 주고라도 사려고 한다. 힘으로라도 뺏고자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감시하고 있는 것이 구글, 페이스북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 어떤 세력인가?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신뢰도가 높습니까? 아주 정의롭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깨끗하게 그렇게 행정을 하는 그런 집단, 그런 세력입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친문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건 아니지. 아마 열이면 열, 이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겉으로, 입으로는 거짓말을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그 진심은 바로 이럴 것이다. 그렇겠죠.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의자가 이렇게 20명 쭉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문재인 민주당이 들어있다면은 볼 것도 없이 그가 범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혐의가 있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만 띄면 그러면 그것은 문재인 민주당이 유죄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도록 놔두지 않고 다 막아버렸을 텐데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이 매일매일 날이 갈수록 더 굳어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영찬 씨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네이버 부사장인가 하다가 문재인 청와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2020년 9월 8일 국회에서 소위 카톡질을 하다가 언론의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바로 내용이 이런 것이죠. 윤영찬 씨의 그 보좌진 그쪽에서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화면에 그대로 잡혔죠. 주호영 연설은 바로 뉴스 메인에 반영되네요.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영찬 씨가 머리가 있다면 이딴 짓 하는 보좌진은 바로 잘라야 합니다. 남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칠 때 치더라도 고작 이런 짓 하느라고 사람을 두고 돈을 쓰느냐.
이런 사람은 정치적으로 전혀 윤영찬 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끼치죠.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윤영찬 씨 자신이 그런 인물이어서 그런 보좌진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유상종이니까. 그러니까 윤영찬 씨가 이렇게 씁니다.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참 좁쌀 영감이죠. 그러면서 카카오 너무하군요.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들어오라고 하세요. 소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서슬이 펄해서 설쳤을까.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빗발치니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거짓 변명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이 이런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국회의원 아저씨가 방송을 하는, 그리고 언론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제명해야 하겠죠. 다시는 정치한다 하고 앞에 나서면 안 되겠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하루 전날인 9월 7일 이낙연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같은 뉴스 그 메인 화면에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이게 확인이 됐는데 윤영찬 씨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9월 7일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바로 이 매체를 모니터링을 했다. 자기가. 그랬더니 메인 페이지에 안 떴다. 그러면 그 눈이 잘못됐든지 이제는 뭐 그것도 살필 만한 능력을 상실한 쓸모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든지. 윤영찬 씨는 아직 건강하죠. 그렇다면 거짓 변명을 한 거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 국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원래 나쁜 인간이고 범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그리고 국회법에도 있죠. 국회의원은 법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성이 남이 보기에 참 아름답다. 저게 바로 사람이지 하는 그런 것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명예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 그냥 다 내놓고 나가십시오.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함부로 개나 소나 그냥 표만 받으면 거짓말해서 아니면 어쨌든 광고 잘해서 그래서 가는 곳이 아닌 겁니다. 어떻든 이것이 문재인 민주당과 카카오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소환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국회에 앉아서 앞에서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정당의 대표가 연설을, 정당의 그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적으로 전화 문자 날리면서 불러들여 들어오라고 해.
이런 관계다. 네이버 마찬가지로 짐작이 가죠. 그러면 이러한 카카오와 네이버가 관리하는 QR코드, 그거 윤영찬 씨의 손가락 끝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되돌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5,100만 앞에 입증을 했으니까. 이런 데다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맡겨라, 내놔라 하는 행정명령 어떻습니까?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고 당연히 법률에 위반된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거 논증하려면은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뉴스, 특히 인터넷 뉴스를 들여다보고 정책을 수정하고, 그래서 나날이 더 국민을 더 세게, 더 전방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 강화 정책,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에 가지 말라고 하고 또 빵집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강력 통제를 하는 가운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의도 뚝섬 이런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떼지어서 가서 야외 소풍을 한다든지 그곳에서 먹고 놀고 그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했죠. 뉴스만 들여다본다고 그 뉴스에서 지지도 몇 % 하면은 그냥 목젖이 보이게 웃어 제끼는 그들이다. 그게 세상인 줄 알고. 어떻든 뉴스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기준으로 정책 수정하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울시가 한강공원 저것도 통제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마포강변으로 몰려갔다 하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쫓아가서 막겠다고 하겠죠. 문재인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세뇌하고 통제를 한다. 지금 본 내용은 확실히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 그 모양 그 꼴이다. 이것만이면 그들만 내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 대중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언론, 이런 쪽도 문재인 민주당과 엇비슷하게 딱 그 수준이다. 그것이 참 큰 고민입니다. 전문가가 없다. 온통 가짜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사이비인지 아닌지를 판단 못할 정도로 지금 수준이 추락을 했다.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집단은, 이런 국가는 통제 플랫폼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그 빅브라더의 지옥이라고 하는 글이 가는 것이죠. 바보가 조금 더 바보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 조금 더 바보는 원래 조금 더 바보여서가 아니고 애초에 힘 있는 자들이 정보를 장악함으로써 원래는 바보였던 사람들이 조금 더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지배하고 통제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 안에서 제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결국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국민이 더 바보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리마연에서 계속 학습하자. 리걸마인드를 키우자. 그리고 뉴스는 살아있는 1차 뉴스를 들여다봐라.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로 배우고 깨닫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여라 하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뉴스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은 아니다. 그것이 좀 안심이 되죠. 어떤 국민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 QR코드 인증 그거 계속 그냥 눌러 앉아서 계속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정보와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 국가가 걱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바로 잡는데 그게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한 목소리를 안 내면 그 한 곳이 비어서 정부가, 나쁜 정부가 그 틈으로 독재를 완성시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리걸마인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